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FOMC가 있고 미국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푸시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번에 파월의 발언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트랜지토리였던 것 같아요.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21년에 이런 말을 했다가 크게 틀려서 이게 약간 금기어 같이 되는 말이에요. 21년에도 이 말을 썼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21년에 한 2%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거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긴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온 다음에 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책 실패라고 막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파월도 되게 불편했겠죠. 그랬는데 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년에 긴축을 할 때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막 처음에 막 인플레가 잘 안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우리말로 무슨 작게 막을 수 있을 거를 훨씬 키워서 더 세게 막았다 약간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말을 잘 안 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파월도 알았겠죠. 사람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렇겠지만 굳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적으로는. 왜냐하면 자기도 부담스러운 단어까지 끌어와가지고 이번 일시적이라는 거 강조했으니까요. 관세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한 거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 이렇게 막 누적된 그런 인플레이션과 달리 일시적으로 막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대응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그 말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관세가 저희가 뭐 파국을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적과 싸우기 위한 것이면 관세를 서로 막 관세, 보복 관세 하면서 끝까지 인플레가 올라가면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가 있죠. 하지만 트럼프의 인플레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협상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상 카드라면은 이 관세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면 그 관세를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처리하면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수 있죠. 사실 좀 파월도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좀 보자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보고 결정하자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화 정책은 사실 장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 잠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방향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내리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내리다가 약간 인플레가 좀 올라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으나 올해 어쨌든 뭐 3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시 긴축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했는데 이 파월의 특성을 보시면 파월의 특성이 한 단어로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을 진짜 좋아해요. 숫자를 보고 하자 이겁니다. 사실 본인의 아주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플레가 높아졌으니까 긴축을 하자 이런 거예요. 인플레가 낮아졌으니까 완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좀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주면서 이게 좀 옛날에 그 인플레를 정말 잘 잡은 볼커일 때는 오히려 조금 앞서가는 조치나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숫자를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기도 하지만 좀 늦기도 할 수 있는 약간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21년이 좀 늦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CPI 데이터 자체가 막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우려한 거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관세를 때리면 3개월, 4개월 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가격을 태그를 바꿔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관세를 때렸다고 이번 달에 CPI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 파월의 스타일상 CPI는 PC 이런 숫자를 보고 올리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요.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우려에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고 연말에 땡겨 쓰고 했기 때문에 경기 약간 둔화되잖아요. 경기 약간 둔화되면 인플레가 약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때 재정을 강하게 했고 피스칼을 많이 써 경기를 부양했다면 이거를 좀 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DOG에 가서 막 강하게 막 공무원도 해고하고 뭐 이렇게 막 전기톱 쇼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긴축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금리 측면에서 볼 때 좀 내려올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이런 흐름들과 관세 우려 좀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경기가 이런 센티멘트적으로 좀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도 있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오히려 이렇게 약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엔비디아 성장주를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가 그처럼 숫자 올라가는 주식은
지금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주가가 하단에서 지지는 받을 수 있다. 지지받다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과 결이 맞는 말을 파월이 한 것 같고 그래서 파월 발언 후에 나스닥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그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금리 내릴 수 있다 얘기하면서 연준을 워치하는 패드 워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지금 그 메인은 350, 375, 3.5%, 3.75% 이렇게 4단, 상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4.5, 4.75니까요. 75bp 약 3번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초에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내린다. 뭐 한 번도 못 내리면 어떡하냐. 뭐 약간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많이 지금 내릴 수 있다로 온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내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시중금리를 봐도 지금 미국 시중금리가 뭐 4.78 막 이렇게까지 가다가 4.2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효과를 베센트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성과, 목적을 이룬 것은 금리다. 금리가 내려가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이후에 이제 파월이 실제 시중금리가 내려간 다음에 기준금리까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에 대한 공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겼어요. 뭐 관세, 경기 둔화 우려, 뭐 리세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어떻게 되는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재정을 줄이면은 이제 긴축이 되는 거다. 부양 효과가 줄면서 경제 다운된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금리가 내려오고 긴축을 풀고 이제 완화 정책을 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파월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어느 정도를 단서를 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우리가 완화를 세게 할 거야, 뭐 인플레가 무지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일시적이야. 이 정도를 약간은 단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CPI가 몇 달에 걸쳐서 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트럼프가 재정을 더 풀고 막 금리가 올라가든 뭐 이렇게 경기 부양을 더 했으면 경제가 더 좋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너무 올라서 뭐 미국 정부 부채도 큰데 뭐 부채 이자 문제도 생겼을 거고 또 앞으로 또 긴축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재정 긴축을 하면서 이 다음을 노리고 있는 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균형적으로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연초에 미국 주식을 거의 다 저희가 빼면서 하락장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계속 했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한번 의미 있게 한번 하락이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22배였다면 뭐 20.5배 뭐 이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또 미국의 성장주나 빅테크들이 또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는 일은 잘은 없잖아요. 뭐 최근에 붙으면 22년 뭐 이런 사례 있겠지만 그 전에 쉽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왔을 때는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이렇게 연준의 정책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경기를 둔화했기 때문에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아직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노이즈나 싸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균형적인 측면을 보고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밸류에이션 측면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에 밸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숫자가 이 와중에도 이 경제에 우려가 있음에도 숫자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고 피킹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종목을 잘 정하면 연초처럼 과잉 밸류에이션에 좀 수급이 너무 쏠려 있다가 이게 특히 CTA 같이 미국의 기계로 하는 펀드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할 때 이 주식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랑 지금 국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CTA도 정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좀 균형적인 시각을 보면서 숫자가 올라갈 기업들, 숫자 올라가지 않을 기업들을 좀 잘 나눠서 피킹하면은 이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에 대해서 좀 계속 어려운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요즘에는 좀 균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계속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그래도 좀 저희가 뭐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얘기도 좀 드렸고요. 질문은 뭐 다양하게 뭐 제가 최근에 드렸던 중국 주식들도 있고 뭐 미국 주식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